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0년 6월 16일 정오가 다가갑니다. 공지사항 한 번 더 올리겠습니다. 6월 18일 고고TV 1주년 또는 고고TV를 지원하고 격려해주신 동도재연군과 만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6월 18일 몇 명이 안 보일 것 같지만은 게시판에 들어가서 참석 여부를 연락처와 함께 댓글로 남겨주시고 몇 분이라도 더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고고TV를 6, 7개월 동안 후원하시고 얼굴도 안 내미시고 이메일로만 미안합니다, 화이팅합니다 하고 댓글을 메일을 보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늘 응원합니다. 건강하세요 하시는 분 드디어 정체가 밝혀졌는데 밝히지 말라 그러니 안 하겠습니다. 메일을 보냈다가 지워버리셨더군요. 감사의 말씀 올리고 고고TV를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원 부탁드립니다. 법사위 거후, 법사위를 강탈당한 거후 하루가 지났는데요. 두려워하지 말자. 언제는 반문재인 진영이나 보수권에서 이런 형편무인 진영의 대우를 당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거죠. 지더라도 민심을 얻으면 이기는 것이다. 쟤네들이 쪽수 가지고 밀어붙이지만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민심을 거스리는 오만한 권력의 끝이 어디인가를 2년 후에 보면 될 것입니다. 지금 이게 핵심이 뭐죠? 제가 법사위를 가져가겠다는 소리는 다 아시겠지만은 검찰과 법원을 장악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검찰과 법원을 장악해서 울산 부정선거를 감추고 향후 일어나는 문재인 정권의 부정부패와 또는 부정선거와 향후로 일어날 수 있는 악질적인 행동을 감추겠다 하는 소리죠. 그래서 얘네들이 법원과 검찰을 쥐고 흔드는 게 법사위예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의미로 독재로 가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딱 떠오르는 게 있죠. 유신정우회,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정우회, 유정회를 말하죠. 그 당시에 무조건 유정회를 100명을 갖다가 대통령이 임명을 해줘. 국민주체통일대의회 의원인가? 그죠? 저도 그 당시에 국민주체통일대의원 유정회 그걸 뽑는 사람들이 한 5천 명 됐죠. 대의원들이. 동네에서 살다 보면 우리 집은 가난한데 대의원 집은 희왕찬란한 콘크리트로 지었어요. 콘크리트로. 그 뭐라 그러죠? 그 평평하게 하여튼 큰 집에 사는 걸 여러 번 봤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유정회를 갖다가 한 것은 김대중, 김영삼의 반발도 있었지만은 제야 세력의 반발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경제를 발전시키고 부국강명을 완성하겠다 하는 그런 목표라도 있었지만은 이번에 문재인이가 190석을 물론 투표로 가져갔지만 이렇게 독재율로 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로지 문재인 하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문재인의 흑막을 차단하겠다는 소리다. 그것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고민이 많을 텐데 말입니다. 여러 언론에서 솔직히 기자라는 것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자도 쓸만한 기자는 10명 중에 한두 명뿐이 없습니다. 요새 나오는 인터넷 기사들, 인터넷 언론들은 그 기자들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기자들 아니에요. 그거 못 만나보신 분은 문제가 있어요. 그 기자들은 기자도 아니고 메이저 언론의 기사를 따다가 다시 제 해석도 아닙니다. 제 땜빵을 해서 쓰는 그 기자들은 기자들도 아닙니다. 뉴시스라든가 뭐 오마이나 그런 것들 다 그런 것들인데요. 패닉 상태에 빠졌을 겁니다. 패닉 상태에. 우리도 패닉, 일반 국민도 패닉 상태에 빠졌는데 현장에서 뛰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이야 얼마나 패닉에 빠졌겠습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얘네들이 4년 동안 이렇게 무한 질주를 하는데 어떻게 4년 동안 이걸 막느냐 하는 거죠. 중간에 딱 남은 게 대통령 선거하고 지방선거뿐이 없는데 그걸 우리가 가져온다 하더라도 의회 권력과 독재를 어떻게 만드냐 하는 문제가 있죠. 염려 마십시오. 대통령만 가져오면 됩니다. 대통령만 가져와서 검찰권을 장악하고 공수처를 장악해서 싹 쓸어버리면 됩니다. 제 선거 들어가야죠. 다 잡아놓고 재보선에서 지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지들이 독재의 길을 갔으니까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수석들이 대통령 가져서 검찰 동원해가지고 우리 편으로 다 박아놓고 그죠?
쟤는 한 190명 되잖아요. 한 100명만 잡아놓고 재선하죠. 뭐 재보선하죠. 어? 지금 핵심이 뭐예요? 얘네가 지금 공수처 지금 법사위를 가져가는 것은 얘네들이 공수처장이 지금 최대 화두가 됐죠. 울산 부정선거는 계속 이제 재판을 할 것이고, 그죠? 백은우부터 송철호까지 재판을 할 것이고, 공수처장 후보 중에서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2명이 야당목이다. 그죠? 그래서 공수처장을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이 마음대로 임명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되고 있으니까 공수처장을 막을 수도 있을지 모른다 하는 환상을 갖고 있어요. 못 막습니다. 못 막아요. 얘네들이 아니 야당목에서 그죠? 제1당이 누구죠? 더불어민주당 177석. 그 다음 2당이 누구죠? 미래당 103석. 3당이 누구예요? 정의당이에요. 정의당 여러분. 정의당 6석이에요. 그러면 4당이 뭐 안철수당하고 열민당 있잖아요. 그죠? 그 3석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 할 게 뭐예요? 미래통합당 너희 공수처 추천위원 1명, 야당 1명. 또 두 번째 야당 제3당이 누구냐? 정의당이다. 정의당 1명. 이렇게 째버릴 수 있죠. 그죠? 못 막아요. 못 막습니다. 이런 기사를 쓰고 이런 말을 하는 미래통합당 의원이 있다면은 그건 당장 의원직을 그만둬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딱 나오는 게 뭐냐? 넙대대한 요번에 떨어뜨려야 할 부연가 종민이 코미디언 종민이 말고 그 덜 빠진 종민이 말고 더 덜 빠진 종민이가 당장에 말이죠. 법사위가 지들이 가져가자. 한명숙을 갖다가 한명숙의 위정 강요에 대해서 재조사해야 된다. 그래서 윤석열을 부르겠다. 윤석열을 불러서 윤석열이란 말이지. 인권감독관은 법원의 판사 출신으로서 중립적인 것 같지만은 이 인권감독관은 윤석열 라인이다. 그래서 윤석열하고 특수란이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오해 소지가 있으므로 감찰 상과 인권감독관을 말이야 없애버리겠다. 윤석열에서 잘라버리겠다.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겠다. 그래서 법사위를 강탈하자마자 윤석열을 부르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법의 무력화가 나오는 것이죠. 법의 무력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법. 그죠? 정의적인 법을 갖다가 얘네는 무력화시키겠다는 거고, 지금 성일종이라는 의원이 내가 보면은, 성완중의 동생이죠. 성완중의 동생. 성일종이라는 의원은 이 말을 하는 것인데, 법사위원장이 여당이 가져간 이유 중에 하나가, 공수처장의 비토권을 없애려고 할 것이다. 공수처장의 비토권은 야당, 내 말씀드렸죠. 일단은 공수처의 추천위원을 갖다가 야당 쪽에서 2명. 그러나 그건 안 된다고 내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공수처에 대해서 말이죠. 법을 갖다가, 진행하려고 그러는 것사가 의원들이 막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얘네들은 공수처 비토권을 없애면서 야당 의원들의 비토권을 없애면서 어떻게든 빨리 진행해서 공수처에 대한 필요한 법이나 공수처에 실행할 수 있는 것을 모두 주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당이 법사위를 갖고 간 이유다 하고 김도읍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말을 합니다. 김도읍이 야당 역할을 하려면은 제 말씀드렸죠. 여러분도 아시고 국회라는 것은 예산을 결의하고 행정부를 갖다가 제대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돈과 법이죠. 예산을 결의하고 그 다음에 법을 만드는 곳이죠. 근데 법사위 가지고 왔으니까 지네 마음대로 법을 다 만들 수 있어. 법사위 위장을 우리가 가져와도 실질적으로 안 돼요. 두세 달 뿐이 연계를 못 해요. 질질 끌다가. 근데 야당 역할을 하려면 법사위가 왜 있어야 되냐? 산자위 같은 장재원이 같은 애가 뜰빵한 애가 말을 하기를 산자위 같은 거 가져온다 해도 아니 우리가 20대 때 산자위에서 탈원전 정책을 갖다가 쟤네들이
우리가 산자위장을 갖고 있었어도 한국당이 그냥 탈원 정책 밀어붙였잖냐. 되지도 않는다. 그래서 법사위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법안이 본회의로 올라가기 전에 반드시 통과돼야 될 게 어디다? 법사위다.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법이 국회에서 발의하는 뭐 산자위, 환경노동위, 엄청 많죠. 환경노동위, 예결위, 무선위, 국방위, 외통위 많잖아요. 그래서 법을 갖다가 만들어서 의결해서 곧장 본회의로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법사위에서 막아주죠. 법사위를 통과돼야 되죠. 모든 법은 법사위를 통과돼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걸 갖다가 쟤네 가지고 왔으니 말하는 게 뭐예요? 모든 법을 모여라. 법사위장 이제 우리 거다. 문재인 거다. 줘. 무조건 통과시켜줄게. 이거 아니에요. 응? 그래서 제동을 걸 수 없어요. 국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법을 만드는 일이라고요. 응? 예결위 같은 건 가져와야 소용없어요. 아니 예결위장 같은 거 가져와야 뭐해? 쟤네가 그냥 국민한테 경제를 살립니다. 일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론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50조, 70조, 60조 그냥 막 통과시켜야잖아. 그리고 다음에 보면은 일자리도 안 늘어나, 경제도 안 살아나. 그래도 또 50조, 60조 해가지고 또 예결위 통과시키잖아. 예산 그렇게 정했고 뻥튀기 해가지고 그죠? 그러면은 이 법사위가 그렇게 중요하니 법사위만큼 야당이 가져가야 되는 것이 이때까지 국회 관례였다. 53년 만에 독재가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래 그랬어요. 야당이 거의 다 법사위를 가져왔다고. 이걸 갖다가 엎은 것은 뭐다? 독재로 하겠다는 소리다. 그죠? 얘네가 말하는 합법적인 독재지만은 고고TV 같은 경우는 민심을 거스리는 악법이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법사위 하나는 지네 가지고 간 건 신호탄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이번에 41.5%, 42%를 지지했잖아요. 안철수까지 가면은 한 48% 지지했잖아요. 국민의 과반이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선거구에 의해서 얘네들이 지네가 190석을 가지고 가니, 이게 도대체가 말이 되느냐, 그래 48%의 봉기와 플러스 중도 플러스 진보 개혁주의자 진중권이 같은 애, 김경률 같은 애가 또는 그 진보 학자들 있죠. 한한상이라든가 뭐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최장집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반동에 의해서 진보 즉 좌파를 무너뜨릴 수뿐이 없다. 그래서 민심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보면은 그 언론에서 그 따는 거 보면은 웃기지도 않아. 뭐 통합당 내에 매파가 있고 비둘기파가 있다. 매파가 있고 비둘기파가 있다. 매파라는 게 뭐냐? 강성파던데, 법사위 우리가 못 가져왔으니 쟤네들이 강탈했으니 18개 상임위 전부 다 가져가. 그리고 쟤네가 모든 걸 하라 그래. 우린 어차피 할 거 없어. 그리고 우리는 투쟁을 하면 돼. 투쟁을 하는데 여러분 아스팔트 보수 우파나 사칭 쓰레기 돈벌이 우파 유튜브 방송이 아니고 반대하자. 투쟁하자. 국회에서 그게 매파고 18개 상임이 필요 없어. 그리고 주호영이도 지금 사퇴해버렸어. 잘한 거죠. 그 다음에 근데 주호영이가 돌아올까 안 돌아올 거는 며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비둘기파가 뭐냐 이제 장재훈이 같은 애 장재훈이 같은 애가 말해 실속 차리자. 산자유 같은 거 환경이 같은 거 노동이 같은 거 예결위 같은 거 갖고 오자. 그래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하자. 꼴값을 해요. 꼴값을 장재훈이가 얼마나 장재훈이가 무식하고 역사적이나 정치적인 사회 현상에 대해서 고찰이 없는 무식한 놈이냐가 나타나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죠. 언론에도 나오고 고고TV도 무슨 몇 번째 방송을 해. 아니 상임위원이 여당이 야당보다 2배 가까이 많은데 위원장 가져와야 뭐해? 쪽수로 밀어붙이는데 그죠? 그래서 그냥 실리를 찾으자. 그래가지고 국민한테 더 이상 막가파식으로 반대하거나 투쟁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자 이러는데 막가파식으로 투쟁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주호영이하고 김종인이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제가 볼 적에 투쟁하는 이미지가 나오면 또 실패한다. 너가 말하는 투쟁은 장재훈이나 또는 일부 있어. 일부
뭐 조경태라든가 일부 있는데 얘네들이 하는 소리가 뭐 이채익이라는 애도 있다 그러고 언제까지 국회가 파행이 되게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굴욕적이지만은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챙기자. 그러면 이 굴욕을 국민이 보상해 줄 거다. 이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이게 4년 동안 가는데 자신 있어? 장제원이나 자칭 말하는 비둘기판 수국 꼴통들은 지금은 모든 게 바뀌었다. 모든 게 바뀌었다. 쟤네가 200석가의 가까움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보수 진영이나 반문재의 진영은 힘을 쓸 수 없게 됐으므로 이제 전략적과 지력적으로 비판을 가하고 아주 송곳같이 찔러야 한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당하는 모습을 우린 가져줘야 된다. 수의 힘에서 거대한 힘에 의해서 우리가 당하는 모습을 가져줄 적에 민심은 동요할 것이며 민심은 다시 한번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문제죠. 다 뭉쳐야 돼요. 유튜버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냥 유튜버가 지금 한심해. 한심해. 이거 말하면 또 길어져요. 무슨 모임 해가지고 말이야. 뭐 우파의 정체성을 찾는다. 보수의 정체성을 찾는다. 미래통합당은 안 된다. 한심해. 우파 유튜버란 것들이. 그래서 좌파 유튜버한테 져요. 우파 유튜버가. 쪽수에 두려워하지 말라. 쪽수에. 중공군이 우리를 침범하더라도 우린 이겼다. 물론 미국의 힘에 빌었지만. 그죠? 근데 있잖아요. 수당 30만 대군이 넘어왔을 적에 영계 소문이 이겨버리고 을지문덕이 이겨버리잖아요. 문재인이는 그 이순신 팔아먹고 다니지만 우리는 영계 소문과 이순신 같은 그런 전략이 있어야 된다고. 특히 을지문덕 같은 전략을 우리는 가지면 되죠. 큰 강 하나 만듭시다. 우리가 지금부터. 압록강 같은 큰 강을 만들자고요. 그 넘어와서 그걸 지 물을 다 마시게 한 다음에 배 터지게 죽게 하자고요. 더불어민주당을. 이것은 지금 독재와 오만의 독재가 시작됐다. 향후 2년 동안에 계속 밀어붙일 것이다. 우리는 당하고 나서 깨자. 결국은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고TV 여명이었습니다.